부산의 초중고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하겠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시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내린 수학여행 취소 방침입니다. 아이고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요? 수학여행에 큰 기대를 걸었을 텐데 네. 아쉽게 됐네요. 이 소식 듣고 저희 집 초등학생 딸 완전 좌절 모드입니다. 진짜. 그렇겠어요. 네. 사실 발표 전까지는 여러 학교가 좀 꽤 긍정적인 분위기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수학여행 관련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또 참가 여부 등을 묻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결론을 내린 학교에서도 후에 안전 문제 등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비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네. 어쨌든 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아이들 입장에선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번 조치로 수학여행 경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중고교 학생의 경우는 3학년 졸업여행을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어찌됐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좀 아쉽게 된 거죠? 네, 우리 네. 딸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면서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좀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네. 졸업여행이라도 가야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수학여행 추억이 사라지는 아쉬운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대가 이쪽을 보게 제발 넌 눈이 마주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빈 게 맞아 떨어진 게 분명해 날 보고 살짝 웃는 그대 그 미소가 정말 궁금해 그대도 내 마음과 같은지 아니면 날 그냥 비웃는 건지 내 마음을 걷는지 내게 다가오는 그대 한 걸음씩 더 내게 다가올수록 내 가슴은 뛰래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네 Oh sweet, sweet, sweet my baby 빙빙빙 나와 돌아봐 싱그러운 그대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Oh sweet, sweet, sweet my baby bring, bring, bring your love to me Oh yeah, yeah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밤으로 남게 Let's dance 시종이 울리네 그러자 그때가 시계를 보내 혹시 난 그대도 신데렐라처럼 가진 않을지 걱정을 하니 긴장이 돼 나의 스텝이 자꾸 엉키는 애써 태연한 척 해보려 해도 자꾸만 보내 마음을 알았는 그대 뭔가 말하려 하다가 자꾸 스케일을 보고 한참 소리내 이렇게 내 맘을 태우는 건지 그러다 그때 결심을 한 듯 이렇게 말했네 Oh sweet, sweet, sweet my baby 빙빙빙 나와 돌아봐 Oh 싱그러운 그대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Oh sweet, sweet, sweet my baby bring, bring, bring your love to me Oh 그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밤으로 남긴 Let's dance Stop the party, oh yeah, baby. Oh, I just say yeah. Sweet, sweet my baby, you got you, baby. Love, love, love me, baby. Come, come, come to me.
네, 7월 14일 화요일 오늘 오후 K넷입니다. 울랄라 세션의 스윙 베이비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오네요. 네. 하지만 저희는 또 어김없이 4시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어김없이 오늘도 비가 오지만 즐겁게 여러분들과 네.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겁게 달리고 싶은데 저희 딸은 지금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서요. 뭐래요? 엄마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래요? 그냥 굉장히 네. 속상해하면서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사실 한동안 계속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비우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사실 가을쯤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을로 지금 수학여행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를 네. 설문조사를 해서 장소도 선정을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숙소를 잡기 위해서도 많은 학생들의 노력으로 숙소까지 잡고 굉장히 설레 있었는데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네. 걱정 안 가도 걱정.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 애들은 보통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죠? 보니까 그 놀이공원. 놀이공원? 네네. 오, 그쪽으로 간다고. 우리 때는 어디 갔었죠? 저는 경주 갔었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경주를 갔었고 중학교 때는 제 기억으로는 속리산. 속리산.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설악산. 그렇죠. 저도 네. 지금 보니까 경주, 그다음에 대전 엑스포, 강원도 설악산, 네. 그다음에 놀이공원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들 수학여행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얘기 나온 김에 오늘 OK 리서치로 한번 받아보면 좋겠네요. 수학여행지. 네. 수학여행 가서 선물 같은 거 사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그렇죠. 드리려고. 네. 저희 지금 친정감이 아직도 있어요. 그 효자손 거기 보면 속리산 방문 기념. 있어요. 맞아요. 나무 주걱 이런 거. 네, 나무 주걱. 네. 그런 것들 사왔던 기억도 나네요. 저는 돌아올 때 천안의 호두 과자 같은 거. 네. 그거도 사드리기도 했었고. 네. 여러분들 혹시 수학여행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추억 한번 떠올려 보죠. 오늘 샵 1057번 문자 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학여행지 어디였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학여행에 얽힌 추억들 있으시면 한번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대별로 수학여행지가 다르니까 맞아요. 대충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수학여행지를 보면 네. 세대가 좀 나오죠. 오늘은 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년매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네. 될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경주가 가장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을 한번 해보는데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수학여행지 한번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2234번님께서 너무 속상하겠다. 저도 중학교 때 사정이 있어서 수학여행 못 가서 그 마음을 알죠. 코로나가 참 그래도 마음은 오케이입니다 하셨는데 아마 오늘 이 소식 접한 부산의 초중고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맥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다리는 수학여행인데 네. 많은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안 갔던 것 같아. 아프다는 핑계 네. 이렇게 해서 안 갔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희는 마냥 기다렸던 저는 진짜 손으로 꼽아가면서 그 날짜를 재밌잖아요. 기다렸던 밤에 그 이불 베개 싸움하고 네, 베개 싸움도 하고 그런 것도 했어요. 혹시 그 짓궂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신발에 막 치약 짜놓고 저희 때 그런 장난들도 했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남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남학교를 나왔으니까 수학여행 가면 꼭 다른 학교 네네 맞아요. 친구들하고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싸움 나가지고 선생님들 막 말리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다른 지역 갔는데 부산에 다른 학교가 온 거예요. 그러면 괜히 반가워가지고 네네. 또 이렇게 몰래 만나기도 하고 네. 저희 때도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들 수학여행에 얽힌 여러 가지 추억들 한번 문자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네. 문자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머맨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즈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동화 속 배경을 전시 체험으로 즐기고 다양한 공연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샵 1057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212번님께서 종일 이슬비가 옵니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요. 맞아요. 네. 이런 날은 진짜 오늘 저도 커피를 마셨는데 네. 오늘은
시원한 커피 말고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따뜻한 커피가 그렇죠. 좋죠. 네. 예. 아무래도 향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더 그 향기가 좀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운도 남고. 네, 예. 맞습니다. 4963번님도 변함없이 오케이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즐겁게 잘 듣겠다고 하셨고요. 네. 5868번님은 오늘도 우리 식구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네.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여보 나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하시면서 영탁스 클럽에 타인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야, 이분 대단하시다. 네. 여보 나 한 번만 안아주세요를 이렇게 네. 메시지까지 보내주시고. 늘 보면 5868번님은 네. 저희 오케이를 음. 그 메신저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팔 보이세요? 닭살 돋았어요. 진짜로. 와. 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도 준비해뒀다가 중간중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수학여행에 얽힌 다양한 추억들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멋지게 그대를 놓았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운 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는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너도 가끔 그리워할까. 너무나 변했어 지금의 우리. 추억도 별이 되고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는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고마웠단 말에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눈을 떠봐도 보이는 게 너 하나뿐인데 무심코 거울을 보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다시 널 볼 수 있을까.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많이 생각나는 날엔 반쪽 같은 날엔 울고 싶은 날엔 아프던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미안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네, 박지원의 보고 싶은 날은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나의 수학여행지
를 두고 오키 리서치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2234번님께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잠들면 얼굴에 그렇게 낙서를 했어요. 그 네. 대상이 저이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몰랐는지 자다가 갑자기 전체 집합이 떨어져서 놀래서 일어나려는데 네.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 얼굴에 그림 그려놓고 베개와 이불은 꿰매어 놨더라고요. 그 사진 아직도 집에 있어서 네. 한 번씩 보면 미소가 나고 친구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네, 그때 낙서 많이 했었죠. 낙서 많이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먼저 잠드는 친구들. 그래서 네. 그 낙서하게 될까봐 네. 끝까지 잠 오는데도 참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저 이제 남학교 같은 경우는 직구주니까 네. 치약 같은 거 코 밑에다가 이렇게 좀 짜놓기도 하고 네. 막 그랬었어요. 네. 5214번님, 여고 시절 수학여행을 강원도 설악산과 경포대로 갔었는데요. 네. 첫날에 잠든 사이에 친구들이 제 엉덩이에 물을 부어서 오줌 쌌다고 놀렸는데 처음엔 그게 진짜 정말인 줄 알았죠. 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없고 봄에 볕에 빨리 말라서 장난인 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우, 얌전한 이 친구들 재미나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 계획이었는데 네네. 영도여고 3회 졸업생 친구들 너무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영도여고 나오셨구나. 네네. 네. 여학생들끼리도 참 그러고 보니까 네. 다양한 장난들을 많이 했었네요. 나름의 네네. 장난들. 네. 1350번님께서 저는 강원도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던 것 같아요. 네. 효자손도 있지만 액세서리도 사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크래커 안에 치약 짜놓고 선생님께 대접했는데 안 드시길래 치약 없는 부분 저희가 먹으니까 선생님도 드셨다가 당하셨지요. 근데 진짜 얼핏 보면 그냥 크림 같을 것 같아요. 치약 네. 짜놓으면. 근데 사실 선생님께 이렇게 조금 장난 많이 네네. 쳤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또 이해를 또 해주셨어. 그렇죠. 그날만큼은 좀 네. 이해를 해주시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도 있었었죠. 네. 7842번님 출첵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 그러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네. 제주도 탑동에 나이트클럽을 가서 놀았는데 음. 담임 선생님이랑 딱 맞닿아서 네. 친구들과 함께 도망 나오셨다고. 어. 그때 제가 키가 커서 딱 걸려가지고 근데 주의받고 신나게 놀았네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네. 사실 나이트클럽은 고등학생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선생님을 만난 담임 거지. 선생님을. 근데 선생님도 사실 좀 민망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를 주고 네. 그냥 신나게 놀아라. 놀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야. 그날 또 수학여행이라고 기분 좀 내게 해주셨나 봐요. 야, 보호자가 근데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야, 고등학교 때 나이트클럽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수학여행 가서. 웬만큼 노숙하지 않으면. 네. 예. 재밌는 진짜 추억이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7842번님은 그때 수학여행 가면 꼭 사는 선물이 효자손 네. 그리고 글귀가 적혀 있는 밥주걱, 부채 이런 거 사오셨다고. 음. 요즘도 수학여행 가면 아이들이 부모님 선물 이런 것들을 사오나요? 잘 모르겠네. 사오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뭐 네. 관광지 가면은 그런 것도 이제 효자손이라든지 네, 밥주걱에 어디 방문 기념 이런 것들. 열쇠고리 많이 또 했죠. 근데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효자손도 그렇고. 어찌됐든 어디 산 같은 데 가면 네. 진짜로 꼭 그렇게 기념품점에 네, 주걱 네. 뭐 이런 것들 효자손 많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예. 저희 때는 수학여행 가면 옆에 여학교가 오면 이렇게 즉석 미팅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재미도 좀 있었거든요. 일단 가가지고 저희는 또 옆에 이제 학교들 보면 어느 학교인지 미리 다 탐색들을 하고 네. 가는 길에 보면 그거잖아요. 휴게소에 네. 대부분 비슷하게 멈추니까 그렇죠. 휴게소에서 대충 목적지가 어딘지를 듣고 나중에 가서 보자 뭐 이런 것들. 맞아.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었었죠. 그 수학여행은 또 재미가 다른 지역에서 막 오잖아요. 그렇죠. 전라도면 경상도, 네. 뭐 충청도 다 모이니까 각 강원도. 지역 사투리 막 들리고. 그래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네.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되면 네 말투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뭐라 캐섰노? 저희들도. 네. 3159번님, 똑띠단디 안녕하세요. 저희 작은 딸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학여행 취소돼서 속상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위로를 해줘야겠네요 하시면서 네. 저희 때는 그때는 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불렸으니까 국민학교 경주, 중학교는 속리산, 네. 고등학교는 설악산, 네. 거의 부산 쪽은 공통사항 아닌가요 하셨는데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러네요. 네. 저랑 연배도 비슷하신가 봐요. 거의 좀 비슷비슷하죠. 가는 곳이. 네, 특히 부산 쪽은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네. 대부분 경주. 네. 그리고
경주도 아마 1박 2일 예. 초등학교 때는 이러다가 중학교 가니까 2박 3일 예. 고등학교 가니까 3박 4일 이렇게 늘더라고요. 하루씩. 초등학교 때 1박 2일로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랬었나요?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수학여행은 그게 재밌잖아요. 다 함께 그 관광 버스를 타고 네. 친구들이랑 다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버스 안에서가 또 재밌고. 예. 그러니까. 캠프파이어도 생각나고. 캠프파이어. 네. 그때는 늘 그렇죠. 수건놀이도 하고. 네네. 예. 맞아요. 그때 기억나네 진짜로. 음. 예. 근데 요즘에 제주도도 가나? 제주도 수학여행? 많이 가요. 아, 그래요? 고등학생들은 특히나 대부분이 제주도를 가더라고요. 한때는 뭐 해외여행도 간다 뭐 네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아마 그 수학여행지가 어딘지를 보면 확실히 좀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네. 청취자분들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네. 보니까 저희랑 좀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 세대가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 네. 7842번님이 밤에는 신나게 놀고 낮에 관광지 가는 차 안에서 졸고 또 먹고 했죠. 왜 그 중간에 어디 관광지 가면 사진 찍고 나서 네. 선생님께서 몇 시까지 버스로 와라 네, 이렇게 짚어봐죠. 얘기하시잖아요. 네. 꼭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6585번님이 중학생 때는 경주랑 용인 자연농원, 용인 자연농원 나오네요. 자연농원. 네. 고등학생 때는 속리산이랑 설악산 다녀왔어요. 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날 건물 옥상에서 했던 장기자랑만 기억이 납니다. 장기자랑 많이 장기자랑 했죠.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진짜로. 네. 네. 그러면서 그냥 장기자랑이 아니라 진짜 네. 미리 그 날을 위해서 네. 준비를 해가고 많은 그렇죠. 소품들도 챙겨가고. 예,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네네. 또 선생님들 성대모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도 가끔씩 장기자랑 선보여 주시고 네네네. 우리 친구들 좀 즐거워라고. 예. 이렇게 수학여행 얘기하니까 진짜 아쉬워하고 있을 친구들, 네, 저희 딸을 비롯해서 이번에 수학여행 못 가는 친구들,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좀 코로나가 얼른 사라져서 네. 예, 다음 뭐 중학교 때는 예, 더 재미있게 놀 수 네. 있도록 예, 아마 기대할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는 그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갔었고 이러면서 또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오겠죠. 초등학교 6학년 지금 네. 이 학생들은 나름의 뭐 코로나 세대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겠네요. 우리는 코로나 세대야. 그렇죠. 수학여행 못 갔어. 네네. 7842번님 중학교 때 수학여행 2번 다녀오셨대요. 아버지 진짜로요? 일 때문에 전학을 가셨는데 그러니까 전학 가기 전 학교에서 수학여행 그렇겠네. 갔다가 전학을 갔는데 또다시 어. 남들은 지금 한 번도 못 가는 수학여행 두 그러니까. 번씩이나 다녀오시고 네. 그러고 보니까 수학여행과 얽힌 여러 가지 추억들도 참 많네요. 네, 잠시 좀 추억에 빠져봤습니다. 네, 학창 시절 떠올리다 보면 늘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 좋은 기분들 계속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586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영턱스 클럽의 타인 저희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마지막 밤이잖아요. 이렇게 엉클어도 내 맘을 달래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렇게 그대 그냥 가버리시면 다신 볼 순 없잖아요. 그래 날 잊어 나를 모두 잊어 기억이 매달려도 소용없어 잊어 비우는 거리에서 가끔 우산 없이 흠뻑 젖고 싶은 마음으로 잊어 이렇게 생각해버렸나 한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스쳐간 인연이라고 그래 나 역시 그리 쉽진 않겠지 나를 사랑해선 안돼 추억해도 안돼 우연이라 해도 다시 와선 안돼 네 속에 남겨진 내 모든 기억들을 모조리 꺼내버려봐 그동안의 사랑은 믿어줘 하지만 더 이상은 안돼 이렇게는 안돼 차라리 혼자 되는 아픔을 선택해 불은 켜지 말아요. 이대로 그냥 있어요. 그대의 슬픈 눈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상처가 될 테니까요. 혹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의 뉴스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네. 네. 김다롬 아나운서는 수학 여행지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일본을 다녀왔어가지고 좋은 학교다. 제가 중고등학교 둘 다 같은 재단에 있는 네. 학교를 나왔는데 어. 두 군데 다 같은 장소에 있는 일본의 학교를 다녀왔거든요. 아, 네. 아. 그래서 음. 국내에서 딱히 뭐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그런 특별한 추억들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일본에 있는 학교? 네, 간 자매 거예요? 결연된 학교를 네, 가서 네. 거기서 오. 또 수학여행을 했죠. 그럼 네. 거기 가서 뭐 했어요? 거기서 뭐 하루 정도는 그 학교에서 체험도 하고 어. 나머지는 관광을 했습니다. 아. 네. 일본어 잘해요? 일본어 조금 아무래도. 네네. 어. 네. 쓸 뻔했네요. 저희가 얘기했던 그 해외로 수학여행 그러니까. 다녀온 학생이 여기 있었네요. 다르다, 네. 달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살펴보죠.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부산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박에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해서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선원들은 지난 13일 선원 교대를 위한 하선을 신청했고 특별 검역 절차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중 2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날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 1명은요.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 43명 중에 현재 선박 안에서 자체 격리된 상태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또 이들 선원이 배에서 내리지는 않았지만 내국인 근로자가 승선해서 작업한 것으로 파악돼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또 검역당국 관계자는 사설 수리 조선소로 이동한 선박에서 선원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 선박 수리를 위해서 조선소 작업자 30명에서 10명 정도가 작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 또 한 번 비상에 걸렸네요. 네. 지난달에 러시아 선원 또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거의 비슷한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우리나라 조선 관련한 작업자들이 네네. 승선을 해가지고 또 그랬죠.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이번에도 네. 좀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 없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연락이 끊긴 20대 여성을 3개월간 추적해서 여성의 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성을 처음 만난 뒤 1년간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이후 여성이 연락을 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네. 남성은 여성을 찾기 위해서 심부름센터에 주소를 의뢰하기도 하면서 주거지를 찾아냈는데요. 함께 있던 여성의 언니가 보는 앞에서 여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도망간 뒤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무자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언니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또 피해자의 나이가 21살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네. 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참 진짜 이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상당히 네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진짜 끔찍한 집착들이 되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네. 본인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주장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처음에 경험하신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한 번에 넘기잖아요. 네. 그래 사랑이니까라고 네. 나에 대한 관심이니까 이렇게 넘기는 순간 이게 음.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네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네네. 예.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네. 또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아요. 좀 특히나 이 사형 선고, 네. 사형 관련해 가지고 또 사형제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네. 말도 있고 이런 이제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네, 사실 강력범죄가 좀 줄어들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네.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감정으로는 저런 사람들을 살려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세금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네. 말들이 많아요. 아유, 참.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들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음. 네. 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도 또 흉기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주 손쉽게 구매했다고 해서 저도 또 좀 놀랐어요. 놀라웠어요. 네네. 이런 거는 좀 절차가 좀 뭐 까다롭거나 복잡하게 좀 진행이 돼서 이런 게 또 그 범행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다음은 선물이 걸려있는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집에서 즐기는 한국문화영상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원은 참가자들이 보낸 영상 대부분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거나 또 K-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콘텐츠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이 나오는 음식인 오늘의 정답인 이 음식이요. 여러 영상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 닉은요. 한글을 공부하고 달고나 커피를 즐기며 한국 문화와 함께하는 영상을 올려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은 한 예능에서 짜장라면과 너구리가 그려진 라면을 섞어 만들어서 이름이 붙여진 음식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제대로 했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네. 주세요. 네, 1번 왕구리, 2번 짜파구리.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예. 제가 몰랐는데 이게 음. 또 색다른 조합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네. 왕구리라는 또 새로운 보기를 준비해봤어요. 저는 그게 왕구리 뭔지 알 뭐예요? 것 같아요. 사발 우리 킹 뚜껑이라고 네네. 하는 거가 네, 컵라면? 네네. 네. 컵라면과 함께. 아, 너구리 그래요? 라면을 합해서 네. 이렇게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구나. 이게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좀 굉장히 네. 다양한 맛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짜파구리는 드셔보셨어요? 저는 집에서 해봤어요. 아이들 아. 때문에 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 그대로 측근 우와. 이용해서. 아,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네. 이게 어떤 맛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본래 맛으로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섞는 것보다. 섞는 저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드셔보셨으면 경험담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 한 곡 듣죠. 엠플라잉의 굿밤. 가로등이 먼저 꺼진 밤 너무 건조하기 짝이 없대 굿밤 yeah. 우리 밤은 너무 아름답고 그만큼 놓치기도 아쉬운데 굿밤 yeah. 네모 빌딩 사이 번져있는 별빛 같아 몽글몽글해지는 맘 이대로 눈 떠버리면 어떡하노 싱싱글벙글 걷다 켰다 해보다 밝아 보이는 날 원래 내 맘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를 떠올린 듯해 가리새우가 봐 어떻게 저 속마음은 한 척구 속에 몰렸는데 깨워줘 darling 너와 꿈속을 driving 그런 말보다 널 향해 drive 필요와 유하길 바라는데 깨워줘 darling 우린 내일이 없이 잘 자요 굿밤 baby don't tell me good night 난 너를 위한 이 부자리 굿밤 good night good night good love 잘 자요 굿밤 baby don't tell me good night 난 너를 위한 철없는 night 굿밤 good night good night
하지만 너에게로 가니까 해는 여름에 조금 일찍 더 그러니까 365일 중에 너와 반의 반 이라도 소중해지고 말 거야 막 바깥 세상과 단절하자 그냥 우리도 이 새벽에 너에게로 덮이 꿈꿔 터키 천국을 찍자 높이 왜 배려하는데 지금은 안 되란 말은 핑계 그럴 필요 없어 싱싱글벙글 껐다 켰다 해보다 밝아 보이는 날 원래 내 맘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를 떠올린 듯해 간이 잡아봐 어떡해져 속마음은 한 정크 속에 몰렸는데 깨워줘 darling 너와 꿈속을 driving 그런 말보다 널 향해 drive 필요한 유하길 바라는데 깨워줘 darling 우린 내일이 없이 잘 자요 굿밤 baby don't talk me good night 난 너를 위한 이 부자리 굿밤 good night love 잘 자요 굿밤 baby don't talk me good night 난 너를 위한 철없는 night 굿밤 good night love 잠이 안 와도 절대 걱정하지 마 밖에 나가서 나 격을 밟자 영화 같네 단둘이 손도 손 꼭 잡고 아침까지 넣으면 안돼 We'll be fine 간이 잡아봐 어떡해져 속마음은 한 정크 속에 몰렸는데 깨워줘 darling 너와 꿈속을 driving 그런 말보다 널 향해 drive 필요한 유하길 바라는데 깨워줘 darling 우린 내일이 없이 먼저 자 내게 가서 안아줄게 난 너를 위한 이 부자리 그 밤 good night love 하루의 끝을 너와 해 같을 때까지 난 너를 위한 철없는 night 그 밤 good night love 네, 엠플라잉의 굿밤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네. 네, 알려주시죠. 정답은 2번 짜파구리였습니다. 네. 네. 다름 씨도 7842번님께서 네. 앞서 수영 씨가 저에게 먹어봤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답 얘기했다. 아,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구나를 느끼는 것이 보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2234번님께서 3번 어쩌구리 이러시고요. 네. 7842번님은 3번 동동구리 이러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4963번님은 3번 딱따구리 이러시고요. 네, 네. 딱따구리 좋네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보기들까지 내주고 계십니다. 네. 아니, 다름 씨는 짜파구리 먹어봤어요? 저도 민정 선배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원래 그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아, 그래. 본연의 맛이 저는 항상 제일 아, 맛있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래요? 네. 일단 저는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비교를 해봐야 돼. 약간 좀 매운맛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약간 매운 있죠. 짜장라면 네. 같은 느낌? 네. 7842번님이 요즘에는 불닭게티 많이 해먹죠. 네. 야, 진짜. 불닭볶음면하고 네. 이거 짜장라면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죠. 먹는구나. 네네네. 요즘에는 다양하게 조합들을 해서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야. 6276번님은 아유 짜파구리 참 이름도 요상하네요. 그렇죠. 네. 6809번님께서 한우 채끝 구워서 먹으면 엄청 비싸져요. 4인 기준 2만 원이 넘습니다. 아우, 이 영화에서 나온 음식입니다. 거죠? 네, 네네. 제가 이렇게 해 먹었다니까요. 아, 진짜로? 네, 근데 한동안 한참 그 영화 때문에 이게 유행일 때 마트 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음. 고기 코너에 정육 코너에 네. 라면이 같이 디스플레이가 아. 되어 있었어요. 마케팅 한꺼번에 다 잘하네요. 살 수 있고. 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사서 해 먹어봤는데 고기는 고기대로 먹는 게 맛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8677번님이 이거 네. 만든 회사의 해외 실적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하셨어요. 네. 윤정님, 똑띠님, 단디님, 억수 반갑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오늘은 중식으로 짬뽕 국물에 소맥은 아니고 쇠주 한 잔 나네요. 예, 그러시면서 신청곡 신승훈의 널 사랑하니까 부탁합니다. 네. 하셨어요. 근데 네. 여기 윤정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 짜파구리랑 군만두랑 같이 먹는 것도 좋다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네. 보통 우리가 4963번님께서. 짜장면 먹을 때 군만두는 함께 서비스로.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네, 네. 탕수육과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라면을 한 개 정도 드세요? 한 개 이상 드세요? 하나요. 하나? 네. 네, 아. 저도 하나 먹는 것 같아요. 음.
남자들은 보통 2개 정도는 근데 사실 드시더라고. 하나가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렇다고 네. 2개 끓이기는 좀 많죠. 네. 양이 항상. 저도 그런 1개 것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같아요. 네. 저는 라면은 그냥 하나 먹는데 짜장라면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고요. 맞아요, 또 맞아요. 비빔라면 비빔라면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죠. 비빔라면에 참기름을 네. 조금 넣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네. 풍미가 우와. 상당히 좋아지던데. 그렇죠. 네. 저는 참기름 플러스 식초까지 넣어서 자극적이게 아. 먹습니다. 네. 거기에 오이채를 썰어서. 네. 오늘 저희 먹는 얘기, 라면 얘기하면서 끝도 없겠는데요, 이러다가.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비빔라면을 네. 뜨겁게 해서 먹었어요. 왜요? 몰랐어요. 진짜로. 네. 와이프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걸 왜 뜨겁게 해서 먹냐고. 아, 뜨거운 비빔라면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항상 봐왔지만 네. 굉장히 식습관이 네. 굉장히 좀 이상하긴 좀 하죠. 특이하시고 네. 네. 안 먹는 것도 많으신데 네. 또 비빔라면을 뜨겁게 드셨다고 하니까 매운 거 뜨겁게 먹으면 더 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매웠을 근데 거예요. 지금도 네.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렇게 아, 먹어버릇해서. 진짜요? 왜 그렇게 먹으신 거예요? 차게에서도 한번 먹어봤어요. 네. 근데 뜨겁게 해서 먹어버릇해서 그런지 저는 네. 뜨거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오, 오늘 신기하네요. 이후로 아마 비빔라면 뜨겁게 한번 드셔보시는 분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 부산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 등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참여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라고 합니다. 또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서 다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현장 접수는 시청 1층 대강당 로비에서 17일 오전 9시부터 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요일제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네. 이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면서 또 경기,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공공 일자리 2만 명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구군에서도 네. 이런 또 희망 뭐 일자리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를 다 함께 좀 이겨내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몰라서 혜택 못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양도 중요하지만 네.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도 좀 그렇죠. 신경을 좀 맞습니다.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 또 4대 보험료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 중인 인도에서 마스크가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싸구려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빈민층이 넘쳐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황금이나 이것으로 장식된 마스크로 부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이것 장식 마스크의 가격대는 우리나라 돈으로 240만 원에서 64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의 하나죠.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으나 지금은 대중화되어서 결혼식 예물로도 흔히 쓰인다고 합니다. 한자로는 금강석이라고도 불리죠. 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네. 주세요. 네, 1번 다이아몬드, 2번 루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네. 이것으로 장식된 마스크. 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 진짜. 겉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팔더라고요. 아유, 이거 불안해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결혼 반지로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잘 안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야. 마스크다. 어. 네. 저는 뭐 그 주얼리 같은 것들을 잘 잃어버리는 편이어서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또 돈이 그러고 없어서 보니까는 못 사거든. 뭐 안 했네요, 보니까. 아, 네. 저는 어. 근데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어서 좀 별로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뉴스 또 총 정리하는 시간이죠. 1분 뉴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갈게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면서 국내로의 해외 유입 감염 사례도 덩달아 증가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검역 과정이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기 때문에 지역 사회 확산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지만 7월 들어 확진자 규모가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국내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10명 중 5명은 첫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취직한 곳에서 4년 이상 일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는데요. 14일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 논집에 실린 첫 일자리 이탈 영향 요인 분석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50.2%는 처음 취직한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뒀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다닌 이들은 18.9%, 2년 이상 4년 미만은 18.7%였는데 첫 직장에서 4년 이상 버틴 이들은 12.2%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5,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3, 손정호 씨에 대해서 2, 재수사에 나선다고 1. 합니다. 그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뉴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수영 씨가 비빔라면 뜨겁게 먹었다고 네, 지금도 네. 그렇게 먹는다고 했더니 문자가 난리가 났네요. 4963번님 네. 수영 아나운서님께서 비빔라면 뜨겁게 먹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문화 충격입니다 하셨어요. 그 밑에 8677번님께서 네. 와, 단디 라면 취향은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래놓고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살짝 네. 좀 궁금해졌어요. 네, 네. 우리가 저는 뜨거운 걸 굉장히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매운 건 너무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거 뜨거운 걸 잘 못 먹지만 매콤하니까 네. 그냥 매운 걸 즐기는 맛으로 네.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한번 저는. 드셔보세요. 네.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네. 드셔보세요. 특이한 맛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문화 충격을 받으셨다고.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 1425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신승훈의 널 사랑하니까 보내드리고요. 저는 3부 준비하겠습니다.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이제는 나를 잊기로 했네 내일은까지 내게 가르쳐준 건 사랑뿐 이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이렇게 울면 되는지 너를 미워해야 하는지 흐르는 눈물 닿지 않았지 내가 울면 언제라도 나의 눈물 닦아주면서 슬퍼했던 너였기에 내가 싫어 이별을 했는지 다른 사람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예, 앵커들의 수다. 제가 라면을 좀 특이하게 먹은 게 화제가 되긴 했나 봐요. 네. 예, 여러 말씀들 해주셨는데 일단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네. 근데 와 진짜 다이아몬드로 마스크를 이러니까 1263번님께서 과연 마스크 가격이 얼마일까요? 하셨는데 네네. 1425번님이 마스크가 600만 원 한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600만 원. 예, 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려나? 그럴까요? 아. 네. 6809번님, 아우, 다이아몬드 마스크라니 상상도 안 되네요. 엄청난 빈부격차. 네. 그런데 3808번님은, 아유, 부럽네요. 마스크에 다이아몬드를 한다니까. 3159번님은 네. 다이아몬드 그거 몇 부짜리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인도도 난리인데 네. 또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아직까지 좀 신분 계층이 나눠져 네네. 있잖아요. 네. 브라만 계층인가? 최상위층 브라만? 네. 네. 어쨌든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짜파구리 372번님께 드리고요. 네. 2번 다이아몬드 1279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낙동강 유역 밀양시 삼랑진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고 있어서 2020년 7월 14일 새벽 3시에 발령한 낙동강 인근 밀양 김해 지역의 홍수주의보를 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낙동강 유역 밀양시 삼랑진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고 있어서 2020년 7월 14일 새벽 3시에 발령한 낙동강 인근 밀양 김해 지역의 홍수주의보를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낙동강 홍수통제소였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자기야 정호우 씨. 아니 어.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하루 종일 그렇게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 나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있거든. 뭐 영어 공부? 아니. 혹시 과사 알아? 과사? 과사? 과사. 사과 아니고? 과사. 과사가 뭐야? 과사가 과거 사진이래. 과거 사진? 요즘 애들이 좀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좀 줄임말로 쓰잖아. 아유, 그래서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랑 말 좀 하려면 이런 줄임말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 거기서 못 알아들으면 완전 촌사람 취급한다니까. 하긴 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또 뭐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반모 중이야. 반모. 반모? 반모. 뭐 두부 반모도 아니고 반모가 뭐야? 아니, 반모가. 그게 반말 모드라는 거야. 반말 모드? 요즘 초등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서로 친구 먹을 때 반모 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재밌지? 진짜 이거 재밌다고 반모 해야 돼? 가능? 아니 그거 배워서 근데 뭐 초등학생들이랑 얘기할 거야.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니 재밌잖아. 뭐가 반모했다가 웃겨. 안 되면 반박한대. 반박. 그래 반박하겠네.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등 돌리면 반박할 수도 있지. 말하는 아니 것마다. 그 반박이 아니라 반모 박탈. 반말 모드를 진짜. 박탈하겠다는 뜻이래. 이거 진짜. 진짜. 재밌어 진짜로. 진짜 기가 봐봐, 막힌다. 진짜. 아니 네 글자 그게 길어서 그걸 두 글자로 줄여? 다들 진짜 별걸 다 줄이네. 그래 그거 별 다 줄. 뭐? 별 다 따줄? 줄. 별 따준다고? 아니 어. 방금 말했잖아. 별걸 다 줄인다고.
왜 그걸 이렇게 또 줄여서 줄여서 별다시- 아니 이거 몰라 진짜?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진짜 별거리야 별거. 어. 진짜. 저기요 정호 씨, 어. 그 나이에 그런 줄임말 쓰면요.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되게 없어 보여요. 아이. 아니 애들이 쓰는 말을 쓰고 있어 진짜. 좀 왜 어른답게 그래? 좀 해. 아니 신세대 갖고 좋잖아. 코로나 끝나면 코너콜? 코노? 코너콜? 코노는 또 뭐야? 아니면 싫으면 홍코너? 홍코노? 홍코너. 청코노? 홍코노? 뭐야? 아니 혼자 코인 노래방. 재밌지? 이거 완전 재밌어 됐어 진짜로. 됐어. 진짜 말을 말자. 홍코너? 진짜 됐어. 코너? 그만해.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진짜. 그나저나 오늘 좀 밥하기도 귀찮은데 우리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그냥? 좋지. 치맥 어때? 치맥. 그래 내가 이건 또 알아듣지. 그럼 치킨에 맥주 콜. 콜콜. 네. 네. 진짜 별걸 다 줄이네요. 근데 별다줄. 아니 근데 이거 줄임말 보고 네. 있으면요. 네. 진짜 그냥 헛웃음이 나오면서 재밌기도 해요.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저희 지금 꽁트에 나온 얘기들 네, 중에서 알고 있었던 단어들 얼마나 있어요? 아예 없어요. 저는 홍코노 이런 것들은 그래도 네. 이제 아이들 때문에 한 번씩 들어봐서 네네. 별다줄 요것도 사실 들어보긴 했었는데 뭐요? 반모? 반모. 반박? 진짜 이거는 몰랐고 네. 저는 코노, 혼코노 네. 저 이것도 몰랐어요. 진짜요? 저는 요거는 알았는데 반모 이런 건 몰랐는데 보니까 반신이라고도 한대요. 반말 모드 신청. 그래서 반신이래요. 요즘에 네.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특히 그렇죠. 어린 친구들 많이 쓰는데 네. 진짜 별걸 다 줄인다.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김옥희였고요. 네. 아니다. 아니 이것도 재밌고 이런 거 좀 잘 알면 신세대들하고 같이 네. 좀 대화도 가능하고 촌스럽지 않게 들린다라는 네. 게 정옥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신 줄임말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생선 알아요? 생선?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네. 생파 이런 것들은 생일 파티 요즘 이런 많이 쓰는 것들. 거는 뜨아. 네. 요거 많이 쓰고 네. 인싸, 아싸. 아싸. 네. 오늘 방송 전에 조민경 DJ. 네네. 예, 민경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네. 선배. 조문경. 예, 네네. 조문경. 네네. 삿바죄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삿바죄야가 뭐니? 했더니 뭘 것 같아요? 뭐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삿바죄야. 네. 그게 무슨 진짜. 어디 드라마에 나온 말이라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낄낄빠빠 이런 건 알죠. 그건 알지. 그러니까.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네. 가뿐싸. 가뿐싸. 네. 네. 할 말 한 이런 거. 할 말은 많지만 뭐 하지 않겠다. JMT. 네. 네. TMI. 있을 때. 네. 케바케. 많이 하시네요. 그 정도는 좀 네. 알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줄임말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줄임말 애들 말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우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김옥희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네, 여러분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요즘 이렇게 말 줄여서 쓰는 거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춘기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이제 그 문자를 주고 받잖아요. 네, 그러면 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을 너무 줄여서. 너무 줄여서. 근데 못 알아듣는 것도 그렇지만 네, 네. 굉장히 대답하기 싫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엄마가 장문에 그 문자를 쫙 보냈대요. 네. 학교 이제 마치고 그래 뭐는 했고 어쩌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딱 보냈더니 이응 하나 보냈대요. 답으로. 알겠다고 응. 응조차도 한 네. 글자 쓰기가 싫어서 이응 하나 보내는 거야. 진짜 상처받았다라는 얘기를 네.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요즘에 꼬맹이들이 네. 헐 하는 그 네네.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헐, 네. 대박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저희 어릴 때 저희들의 용어가 사실 있기도 했었어요. 네네. 뭐 인사할 때 저희 때 갑자기 막 하이루, 반가방 이런 것들. 그 인터넷 용어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만의 언어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지만 네네. 하지만 김옥희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거를 배우겠다는 정호우가. 네, 여러분들 정호우 이해되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올려주시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줄임말 있으시면 네, 좀 줄임말도 올려주세요.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 들을게요. 앞서 6212번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배따라기가 부릅니다. 비와 찻잔 사이. 찬찬
속에 있고 내 모습은 찻잔 속에 잠겼네 그대 모습 낙엽 속에 낙엽 속에 낙엽 속에 잠겼어요 낙엽 속에 있고 내 모습은 찻잔 속에 잠겼네 그대 모습 낙엽 속에 낙엽 속에 낙엽 속에 잠겼어요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있고 내 모습은 찻잔 속에 잠겼네 그대 모습 낙엽 속에 낙엽 속에 낙엽 속에 잠겼어요 네, 6212번님의 신청곡 배따라기의 비와 찻잔 사이 듣고 왔습니다. 네. 정호가 줄임말에 푹 빠져서 그걸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네. 예, 김옥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한 오늘의 꽁투 주제였습니다. 네, 5282번님께서 네. 정우 화이팅.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해도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지는 말아요 하셨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줄임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전 좀 낯설어요. 그런 게. 네. 네. 지금도 뭐 뜨아 그러는데 네. 재미상으로 뭐 한 번씩은 써도 입에 이렇게 달라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그 아이들이 줄임말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줄임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엄마들끼리만 통하는 줄임말들이 있는데 혹시 수영 씨는 조동 알아요? 조동? 조동아리? 조리원 동기. 네. 조리원 동기 조동. 네. 그리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진짜 갓난아기들 키우는 엄마들끼리는 하는 네. 얘기들이 많아서 뭐 네. 통잠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통잠. 밤 시간에 아. 잠을 깨지 않고 계속 자는 거. 샵지 알아요? 샵지? 샵지? 샵지는 네. 뭐예요? 요거는 발음을 잘 들으면 샵지. 네, 시아버지. 키카는 알죠? 키카. 키카? 키즈 카페. 네. 얼집, 모르겠어요, 유치원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 네. 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사실 줄임말들이 있는데 이런 네. 줄임말을 쓰는 이유는 그들만의 어떤 공감대 이런 그러니까. 것들 때문에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사실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리하기도 하고 네. 긴 말을 이제 줄여서 쓰니까 재미있기도 해서 이런 좀 줄임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 좀 언어를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좀 걱정스럽긴 해요. 예. 맞아요. 너무 외계어 같아. 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지금 되게 줄임말들이 많거든요. 일리 아세요, 일리? 일리요? 예. 그게 뭐예요? ILY. ILY. I love you.
네. 네. 그거 1리라고 해요. 네. 아, 진짜. 아니, 누군가가 사랑 고백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1, 2. 2234번님이 저희 딸은 그래도 좀 낫네요. 이응을 2개는 보내주니까. 아. 너무 줄여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셨고요. 예. 7842번님은 뉴스나 언론 기사에서 줄임말을 쓰니까 또 자연스럽게 줄임말을 쓰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어요. 예. 좀 방송하는 입장에서 네. 그 방송 영어라는 것도 있는데 자꾸 이런 것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들이 좀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뭐 오차 탈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 써서 한다고 해도 네. 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5132번님이 신조어는 진짜 낄끼빠빠 해야죠. 이거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줄임말들 좀 쓸 때는 쓰고 아닐 때는 아니고 이런 네. 것들. 네. 5382번님도 줄임말이 너무 많긴 하죠. 요즘 세대 기성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곤 하는데 언어는 항상 진화하는 것 같아요 네. 하셨어요. 1673번님께서 딱 좋은 라디오 들으면 나오는 거 NTI. NTI. 농땡이래요. 이렇게 또 강영훈 PD가 강영훈 PD가 네, 줄여서 줄임말을 쓰는구나. 잘 써요. 네. 5133번님 줄임말 너무 많이 쓰면 대화가 잘 안 될 듯. 너무 길어서 줄이는 거면 몰라도 네. 그것도 아닌데 줄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4글자를 2글자로 줄인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3560번님, 오렌지족, 낑깡족, 이런 말이 신세대 용어일 때가 있었는데요 하셨는데, 저희 때죠. 1990년대. 네. 네. 0325번님이 아내가 밥을 해줘서 먹는데 존맛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할 만큼 맛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풀어주셨군요. 네네네. 네. 3927번님, 똑띠단디 놀다가 집으로 가면서 이제 Knet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네. 요즘 조카들과 소통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줄임말이 너무 싫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요즘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배워야 돼요 네네. 하시면서 그 롬곡 알아요? 롬곡? 롬곡? 몰라요. 눈물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하면 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 또 그래요? 아이들이. 그리고 꾸안꾸 이런 건 알죠? 뭐 꾸민 듯 안 꾸민 듯. 된찌. 된찌, 된장찌개, 붓찌, 부대찌개. 와. 미세먼지도 줄여요? 미먼이라고? 너무 어렵다 하셨는데 진짜 너무 어렵네요. 저는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저 그냥 포기할래요. 네. 네. 저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자기들끼리 한 번씩 줄임말을 쓸 때가 있는데 엄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러면 제가 모른다고 얘기 안 하고 네. 알지? 근데 그런 거 쓰지 마. 이런 사전에 차단을 하곤 하지요. 0462번님이 네. 예신이 예랑이. 요건 알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네, 요건 알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예비 신부, 예비 신랑. 샵지는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시아버지. 네, 너무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마주하는 게. 샵지는 네.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시아버지를 대하는 마주하는 게 어렵다고요. 네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좀 요즘 젊은 세대들과 네. 요즘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네. 진짜 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이 먹었구나라는 걸 그렇죠. 생각하는데 또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나이 먹는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괴상한 말들, 그들만의 말들이 있어서 제 생각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이 자기들의 대화를 네. 잘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괜히 옆에서 이제 이러쿵 네. 저러쿵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네. 자기들만의 언어를 자꾸 만드는 게 아닌가. 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못 알아듣도록. 네, 네.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이름이 자꾸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부모님들 못 찾아오시라고 찾아오게끔. 농담 삼아 막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어른들의 간섭이 싫어서 네, 네. 자신들만의 소통 창구를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영화 백두산 보셨어요? 영화 백두산이요? 네, 하정우 씨랑 이병헌 씨 나오는 네네. 거. 거기에 말 줄임말 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하정우 씨가 미드 알아? 이렇게 알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미국 드라마 이제 그걸 배운 거야. 네. 이병헌 씨가 네. 사콜 이래요. 네. 사콜이 뭘 것 같아요? 사이다 콜라? 아니. 아니에요? 사회주의 콜라.
아유, 참 오늘 많은 걸 배웠지만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거 얼마나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오케이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니까요. 네, 네. 가급적이면 줄임말 쓰지 않고 네.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아니 뭘 네. 알아야 쓰죠? 저희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도 어린 친구들을 조금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네. 좀 아주 많이 쓰는, 많이 통용되는 그런 단어들 하나 정도는 그렇죠. 좀 배워두시는 것도 네, 괜찮을 네. 것 같은데 글쎄요. 아이들이 듣고 있으면 음. 너무 줄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로.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말대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 확인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식혀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명석한 정현 씨의 경제 맛집.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명석한 정현 씨 경제 맛집. 네. 오늘도 명석한 정현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줄여서 임평원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예, 임평원의 명정현 연구원입니다. 임평원. 네. 예. 그 명정현 연구원은 예. 줄임말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왠지. 아, 조금 알긴 아는데 네. 이런 대화체보다는 저희는 이 기관명들이 워낙 길어가지고요. 네. 기관명들을 많이 줄여가지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뭐 창경, 네. 아. 테크노파크는 TP 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전문 용어네요, 나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는. 근데 지금 어때요? 바쁠 때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좀 못하고 있는 일도 있고요. 네, 또 네. 뭐 다른 좀 바쁜 일도 있고 사실은 오늘 제가 오늘 저희 기관이 네. 그 부산시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날인데 저만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네.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살았네. 근데 웃으시네요. 예, 네. 아우, 살았다. 예, 살았다. 예. 이런 거지. 네. 자, 오늘도 저희가 경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하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조금 네. 딱딱한 주제를 좀 정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두 분은 뭐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속담 아시죠? 알죠, 알죠. 예. 예. 지금 제가 딱 그럴 것 같아요. 뭐든지 이게 배가 먹으면 고프면 지금. 예, 네. 배가 고플수록 맛있기 마련인데 배가 많이 고플수록 그런 배가 고픔에 대한 그런 복수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 배고픔 뒤에 폭식 코로나에게 복수할 거야. 보복 소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점 하나 찍어야 되나요? 보복 소비. 예, 네. 보복 아, 소비. 근데 표현을 또 이렇게 하시니까 보복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예. 왠지 좀 뭔가 좀 무섭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 제가 이걸 유래를 찾아봤는데 네. 원래 이게 이제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치품을 막 사가지고 배우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걸 의미했다고 합니다. 아.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 아주 그 상호님이 이렇게 양손 가득히 쇼핑백을 들고 아. 네. 들어오면 그 남편분이 네. 당신 제정신이야? 뭐 이러면 이제 왜요? 저 미쳤어요. 이러면서. 오늘 연기하시네요. 그게 이제 보복 소비의 아니 근데 드라마 원조. 속에서 나오는 예. 장면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러지 않나? 맞아요. 맞습니다. 좀 그런 네. 심리들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남성분들도 있죠. 뭐 부부싸움하고 뭐 자전거나 네, 이런 네. 것들 한 번씩 또 확 그냥 홧김에 네. 예,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런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복수의 대상이 배우자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점이 최근 등장한 그런 보복 소비라는 의미에서의 그 복수의 대상 코로나라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네. 뭐 조금 평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억눌려졌던 소비 심리가 한 번에 팍 터지면서 보복하듯이 분출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 영어로 이제 리벤지 스펜딩, 보복 소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했던 것을 좀 한꺼번에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예,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
뭐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는 선물 뭐 고생했으니까. 네. 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한데 달리 위로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해주는 것으로 좀 위로하자.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도 없는데 무슨 네. 보복이냐. 네. 예, 용어를 조금 바꾸자. 네. 보상 소비로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네. 면면을 좀 살펴보면 뭐 말씀하셨던 보상 심리부터 이 보복 소비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좀 숨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복 소비 속에 숨겨진 현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또 보복 소비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명정현 씨는 혹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나에게 주는 선물 아니면 뭐 그 말씀하셨던 보복 소비 이런 거 해본 거 있으세요? 뒤에 좀 내용을 준비했는데 저는 네. 좀 소소하게 예 크게는 안 했고요. 네. 뭐 플렉스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아주 소소하게 네. 좀 저한테 선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코로나 끝나면 빨리 여행 가서 네. 정말 좀 쉬고 싶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런 많은 생각을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고 계신데 그건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보상 소비라든지 보복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좀 맛있는 커피 한 잔이라도 좀 달콤한 커피, 좀 네네. 비싼 커피 괜히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차라리 현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확 저는 예. 저는 작은 것들에 좀 행복을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 저희가 4부에서 본격적으로 보복 소비, 네, 보상 소비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4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 명석한 정현 씨의 경제 맛집. 오늘은 보복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네. 앞서 잠시 이제 보복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퀴즈를 하나 내고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네, 예. 오늘 퀴즈 아주 쉽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정답인데요. 네. 오늘 퀴즈는 제가 좀 쉽기 때문에 정답과 함께 그 청취자분들의 네. 본인의 어떤 보복 소비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가 보복하듯 한 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복수하듯이 소비한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알뜰 소비, 2번 보복 소비. 네. 힌트 드리면 네. 영어로 리벤지 스펜딩. 리벤지는 복수를 뜻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계속 뭐 이 단어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이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들을 함께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네. 추첨을 통해서 역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42번님이 보복성 소비인 줄 모르겠지만 요즘 7월 말에 네. 게임기 신작이 나오는데 그거 사려고 일부러 집 청소, 설거지 등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비싸거든요.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경우들 있죠.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네.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 네. 과정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걸 잘 못하겠어요. 뭔가를 갖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다? 너무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요. 네, 사실 저는 딱히 뭐 욕심도 별로 없어요. 네. 옆에서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별로 없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요. 예.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글쎄요. 이게 왜 등장을 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올해 이제 이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네. 보복 소비 현상의 첫 등장 역시도 이제 코로나 사태의 시작이었던 중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중국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제 통제 기간을 거쳤는데요. 광저우에 있는 한 명품 매장이 2달 정도 이제 통제가 되었다가 오픈한 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날 하루 이제 우리 돈으로 약 33억 원 정도 이 단독 브랜드가 네. 33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게 뭐 단일 매장 하루 기록이랑
치면은 거의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 예. 중국에서의 또 보복 소비 성향이 고가품뿐만 아니라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이제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 심한 만큼 또 이 풀릴 때 확 풀리는 네. 이런 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중국은 확실히 좀 대륙의 뭐 클래스인지 좀 다릅니다. 뭐 이걸 또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온라인 그런 마켓에서 뭐 쿠폰만 15억 위안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580억 원을 쿠폰으로 풀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사회적 통제가 좀 완화되는 순간 이 나만의 어떤 보복 소비를 좀 즐기면서 SNS에도 올리고 뭐 이런 현상이 좀 많아졌는데 중국의 좀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두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V자 회복이다. 네. 네, 네. 이거는 청신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야죠. 예. 이거는 뭐 그냥 아버지가 월급날 통닭 사오신 거 정도로 봐야죠. 네. 예. 예. 회복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사실 올해 이제 여름철 접어들면서 보복 소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이 네. 봄에 원래는 봄나들이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의 옷차림을 보고 봄이 왔다는 걸 안다는 분들 네. 많으시거든요. 네. 봄옷을 이제 하나씩 장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 봄에는 봄옷 입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봄옷을 안 사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괜히 이런 봄을 그냥 보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봄 동안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네, 네.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쇼핑하는 것으로 좀 네.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해요. 남자분들은 스포츠용품 많이 네네. 예, 사시더라고요. 뭐 운동화도 그렇고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그런 쪽으로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 관심 있는 쪽으로 좀 소비를 하더라고요. 네. 네. 3808번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재난지원금을 보름 만에 배달 음식으로 다 소비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좀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재난지원금 받고 나니까 네. 괜히 그냥 외식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네. 외식을 계속 달아서 하게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아끼려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네네. 어차피 쓰라고 준 괜히 좀 돈이니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네. 예. 누가 빨리 쓰나? 뒤에도 제가 언급을 할 건데 네. 우리나라 보복 소비가 또 이 재난지원금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중국에서는 일단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보복 소비에 대한 그런 성향이 나타났고 일단 우리나라 보복 소비 성향 한번 제가 또 네. 점검을 네.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유통 데이터를 살펴보면 백화점 매출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네. 그 5월 초였죠. 그 4월 말부터 이제 5월 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 때 그때 이제 매출을 살펴보면 다른 건 다 예년 전년 대비 줄었는데 해외 명품 판매만 20% 정도 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제 인도어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인도어가 네. 뭐냐면 이 아웃도어의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네. 가전 제품입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특히 이제 좀 많이 성장한 부분이 식기세척기가 한 135% 정도 전년 대비 이제 그 판매량이 늘었고요. 네네. 에어컨이 한 85%, 태블릿 PC도 이제 60%, 냉장고도 한 34% 정도 판매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침대, 가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의 매출이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네. 관련 업종 뭐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식기세척기는 저는 좀 공감이 되네요. 네. 사실 저희도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늘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또 특히나 집에 있다 보니까 네. 평소와 달리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밥을 해서 먹이는 것도 사실 힘들었는데 이 설거지가 스트레스, 설거지 할 때마다 맞아요.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진짜 이것이 또 이렇게 반영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네. 완전 해방된 느낌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이들 좀 고민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의 판매가 많이 늘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에어컨도 그렇고. 네. 사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한동안 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그리고 좀 뭐 이런 OTT 서비스,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뭐 이런 용도로도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7842번님이 그래서 중국에 요즘 대왕 버블티가 인기인데 그것도 보복 소비 때문인 것 같네요. 아, 예. 대왕 버블티라고 있어요. 예, 아주 한 3배 용량인데 네. 아, 이게 평소에 못 먹었던 버블티 마음대로 먹겠다라는 그런 네. 마음을 담아가지고 요새 네. 많이 저도 팔린다고 요즘에 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네. 계속 그 대용량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가 오늘 다뤄보고 있는 이 주제가 오늘 여러분들 퀴즈 정답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좀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복 소비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어찌됐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사치품들, 해외 명품들 매출이 올랐다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네. 조금 우리나라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걸 사치보다는 풍선 효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연휴 5월 달에 있었던 황금 연휴나 주말을 이용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우리 정수영 아나운서께서도 여행을 계획하고 네. 계시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취소가 되니까 네. 이거를 그럼 나중에 가면 되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아놓던 돈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걸 또 쓰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명품 혹은 뭐 비싼 좀 가전제품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들 밥 먹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네. 판매가 늘어난 것 같고요. 뭐 다른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네. 가계 지출의 어떤 그런 계획이 변경된 거 네. 그럼으로써 뭔가 이 여윳돈이 생긴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적절히 좀 맞아 떨어져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결혼한 후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요새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취소를 하거나 네. 제주도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대부분 해외 휴양지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요걸로 이제 신혼 살림을 좀 좋은 거를 한다든지 아. 계획에 없던 살림을 구매를 한다든지 뭐 네네.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좀 그 소비 기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소비 패턴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앞서도 정현 씨가 나름의 보복 소비로 작은 사이즈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예. 작은 규모의 보복 소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질 수 없는 게 재난지원금이죠. 네. 예.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이제 목적이나 사용처가 좀 명확하죠. 소상공인이나 이런 영세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내수시장 진작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타자마자 전액을 막 한우를 사드시는 분들이 네네. 그리고 또 약간 좀 보복 소비죠. 네, 그게 네. 많아가지고 뭐 한우 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미뤄뒀던 뭐 치과 치료를 받으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어를 교체했다. 아. 뭐 이렇게 좀 요긴하게 저랑은 다르게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예. 정현 씨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소비, 예, 밥 먹고 술 먹고 뭐 생필품 네. 주로 그런 데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뭐 네, 네. 한우도 안 먹었고요. 네. 뭐 밥을 그렇다고 뭐 하루에 4끼 5끼 먹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가만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대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이게 없어도 제가 쓸 돈을 썼으니까 네.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가 나한테는 이득이네. 그러면 내가 40만 원을 재난지원금이 쓸 수 없는 곳에서 써도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네. 올 여름에 좀 입을 옷을 좀 조금 비싼 옷을 몇 네. 벌 이렇게 아. 샀습니다. 네. 예. 아, 그렇네요. 그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들이 있으니까. 네. 예. 아, 다른 곳에서 쓰시고 어차피 내가 쓸 돈이니까 라고 네. 해서 쓸 수 없는 곳에 가서 이제 현금을 주고 아니면 카드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재난지원금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재난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소비를 좀 유발하는 네, 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금요일마다 또 각 전통시장 전화 연결해 보면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진짜 시장의 활기를 되찾는데 좀 큰 보탬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줬겠죠. 예. 예. 8548번님께서 네. 저는 강아지 미용도 하고 배달 음식 많이 먹었어요. 네. 7842번님도 저는 이번에 공기청정기 사는데 전기 소비 1등급이라서 4만 원 환급 받아서 환급 때문에. 예. 와이프랑 회 포장해서 만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제값을 주고 산 거 아니고 좀 할인을 받았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네네. 그 돈을 괜히 네. 꼭 안 써도 되는데 그렇죠. 쓰게 되는 예. 네, 쓰게 그런 되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비를 할 때 네. 어느 정도 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저렴하게 소비를 하게 되면 네. 그 남은 차액만큼은 이게 아껴야 되는데 안 아껴져.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사게 네. 돼요. 예.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계속해서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얼마 전에도 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다. 적극적인 소비에 좀 관한 당부를 하셨더라고요. 예, 뭐 얼마 전에 그 동행 세일,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죠. 동행 세일 관련 행사에 참석을 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의 두 기둥은 내수하고 수출인데 둘 다 이제 상황이 안 좋지만 수출은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네. 소비를 좀 많이 하셔서 내수 진작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뭐 예전에는 뭐 돈 있으면 무조건 저축해라. 저축 많이 뭐 저축이 국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소비가 애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뭐 너무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한다거나 뭐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조금 합리적이고 네. 똑똑한 소비를 하신다면은 우리 경제도 살리고 개인의 어떤 그런 효용도 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돈 쓰는 것만큼 스트레스 잘 풀리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많이 네. 하시거든요, 사실. 네.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돈을 왜 썼지라고 다시 이제 반문하게 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 보복 소비를 하실 때도 나중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 순간 말고. 아, 예. 네. 7842번님께서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 그거 쓰고 적립금 받아서 또 쓰고 너무 좋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쏠쏠하죠. 사실 적립금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처음에 이 카드 발급받고 나서 네네네. 안 써도 되는 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진짜 적립이 되나 네. 싶어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써. 네. 그때 10% 적립했던 그때는 시기가 진짜 있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정말 저도 열심히 네, 썼습니다. 네, 그죠.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석한 정현 씨 경제 맛집 저희가 보복 소비에 대한 얘기들 쭉 나눠봤는데요. 네. 중간에 나왔던 퀴즈 정답이 바로 보복 소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8342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정현 씨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골라오셨죠? 네, 오늘 제가 신청한 신청곡은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아시아의 별 보아? 보아의 네. 1집 후속곡인데요. 네. 사라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특별히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소비 촉진 송이죠. 사라. 예, 좀 사라고요. 말 되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우리 명석한 정현 씨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화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저녁 시간이네요. 네. 예,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퇴근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이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